안녕하세요. 의학학계 생명과학 모의논술 특강을 맡은 김강우 교수입니다. 오늘 특강의 목차는 출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채점 방향과 각 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제 2-1에서는 단일 인자 유전, 유전자의 발현, 세포호흡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의 유전병에 적용해서 각각을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논제 2-2에서는 삼투 현상을 중심으로 물질의 출입과 세포벽 유무에 따른 동식물의 차이, 그리고 인체에서의 생리적 조절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채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평가이기 때문에 정답을 단순히 적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근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논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시문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단순히 정답만 적거나 그림이나 도표를 그리면서 설명을 따로 적지 않거나 제시문을 그대로 적거나 그런 형태의 답안은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렵습니다. 논제 2-1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제 2-1의 제시문은 가에서 닭까지가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 가 제시문은 멘델의 유전 법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우성과 열성, 분리의 법칙이 강조되는 단일 인자 유전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 제시문에서는 유전자 발현 중 번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돈의 정의와 mRNA 위에서의 배치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 제시문은 세포 호흡의 산화적 인산화 단계를 고에너지 전자 이동과 수소 이온의 이동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논제 2-1의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1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HBB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암호화한다. 이 유전자는 두 개의 대립 유전자 HBBE와 HBBB를 가지고 있다. HBBE는 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들지만 HBBB는 비정상적인 구조의 헤모글로빈을 만들어 적혈구를 납모양으로 변형시키고 충분한 산소를 조직으로 운반하지 못해 빈혈증을 초래한다. HBBE는 HBBB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며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 HBBB를 한 쌍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된다. 자, 1번. 아래 그림은 HBB 유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관한 한 집안의 가계도이다. 두 번째 집단의 2번 남자와 3번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게 될 확률은 얼마인지 논술하시오. 단 돌연변이는 가정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전형적인 단일인자 유전으로 발생되는 유전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HBBE는 우성 대립 유전자이고 V는 열성 대립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적힌 대로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 V를 한 쌍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계도에 표시한 환자를 환자 두 명의 유전자형을 VV 동형 접합자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2세대에서 첫 번째 사람이 환자이므로 그 부모는 적어도 하나의 대립 유전자 HBBV를 가집니다. 그런데 모두 정상 남자와 여자이므로 1세대의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모두 EV 유전자형인 E형 접합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때 그들의 아들인 2세의 두 번째 사람, 2세대의 두 번째 사람은 왼쪽 아래 표와 같이 총 4개 유전자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상 남자이므로 VV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세대의 두 번째 사람이 EV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2세대 3번 사람인 사람은 그리고 2세대의 3번 사람인 사람은 어머니가 환자이므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하나의 V 대립 유전자를 반드시 물려받습니다. 추가로 정상 표현형인 것을 보면 정상 대립 유전자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하나 물려받은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 확률로 2세대의 3번 여성은 2위 이형 접합자임을 우리가 쉽게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시 답안을 보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세대의 2번 남성과 3번 여성 모두 보인자, 즉 이형 접합자일 때 자손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번 남성이 보인자일 확률은 3분의 2이고 2세대 3번 여성은 100% 확률로 보인자입니다. E와 V 중에서 V를 자손에게 넘겨줄 확률은 부모 두 명의 부모에서 각각 2분의 1이므로 이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확률은 곱해서 6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논제 2-1의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립유전자 HBV2로부터 전사된 성숙한 mRNA 염기서열 일부를 아래 왼쪽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대립유전자 HBV-B의 성숙한 mRNA의 염기서열은 20번째 염기서열에 A가 아닌 U가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립유전자 E의 성숙한 mRNA 염기서열과 완전히 같다. 아래 오른쪽의 일부 코돈의 정보를 참고하여 대립유전자 HBV2로부터 합성되는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수와 두 대립유전자로부터 합성된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차이에 대해 논술을 하시오. 단 종결 코돈은 아래 제시된 염기서열 내에서만 존재하고 제시된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염기서열에 AUG 메티오닌을 암호화하는 게시 코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문에 설명되어 있듯이 코돈은 겹치거나 공백을 만들지 않고 세 개의 염기가 조합을 이루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죠. 게시 코돈부터 종결 코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개씩 끊어서 표시를 해보면 종결 코돈인 UAA의 위치가 442번째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4번째까지요. 자, 총 148개의 코돈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이 염기서열 위치를 고려하면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코돈은 아미노산 정보가 없는 종결 코돈이기 때문에 147개의 아미노산이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번째 염기서열이 대립유전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요. 여기 존재합니다. A에 해당되죠. 네, 다시 한번. 네. A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B 대립유전자에서는 저 부분이 U로 존재합니다. 네. 자, 20번째 염기서열은 19번, 21번 염기서열과 함께 코돈을 이루고 7번째 합성되는 아미노산의 정보를 가집니다. 대립유전자 HBV2에서는 해당 위치에서 코돈 GAG를 가지고 아미노산은 오른쪽 표를 보시면 글루탐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유전자 HBV-B에서는 GUG 코돈에 의해서 발린이 합성됩니다. 자, 예시 답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논제 2-1의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걸린 환자의 체내 조직은 혈액의 산소 운반 기능 저하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이 환자의 조직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 논술하시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소가 전자 전달계의 최종 전자 수용체임을 서술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의 경우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전자 전달계 전자 이동이 저하됨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미토콘드리아 막사이 공간과 기질 사이의 수소 이온 농도 기울기가 감소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확산하는 수소 이온의 양이 줄어들어 ATP 합성이 감소됨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예시 답안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논제 2-2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제 2-2의 제시문은 라에서 밖까지 해당되는데요. 제시문 라에서는 삼투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포막을 경계로 물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 확산하는 현상을 우리가 삼투라고 하는데요.
제시문 바에서는 식물세포의 세포벽과 팽합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시문 바에서는 혈장 삼투압의 조절의 중요성 그리고 조절 중추에 관한 내용이 간략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논제 2-2의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었을 때 식물세포의 부피 변화와 이에 따른 팽합과 삼투압의 변화에 대해 논술하시오. 네, 이번 문제는 간단한데요. 저장액에 넣었을 때 세포 내부로 물이 유입됨을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세포 부피가 커짐에 따라 팽합이 증가하고 삼투압은 감소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팽합과 삼투압이 같아졌을 때 물의 순유입이 멈추고 세포가 최대 부피에 도달함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면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답안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논제 2-2의 두 번째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2.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정상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혈장 삼투압의 변화와 이에 대한 생리적 조절 과정을 논술하시오. 네, 이번 문제는 혈장 삼투압의 항상성 조절에 관한 내용을 고등학교 교과 수준에서 설명하면 서술하면 됩니다. 제가 예시 답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시 답안.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혈장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 삼투압이 증가한다. 혈장의 삼투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지면 이를 시상하부가 감지하여 뇌하수체 후엽으로부터 항이뇨 호르몬 ADH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분비된 ADH는 콩팥에 작용하여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데 이에 따라 소변의 양은 줄어들고 체내 수분량은 증가하여 혈장의 삼투압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